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까지도 굉장히 한국 시장이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55입니다. 2800을 돌파했을 때도 놀랐는데 이렇게 가다가 2900도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뜨거운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한 1.5% 이상 올랐지만 코스닥도 1% 오르면서 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과 방산업종이 조금 쉬어가고 2차 던지는 그동안 잘 나가지도 못했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좀 악재가 생기면서 많이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상승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신정부에서 기대감을 많이 보였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증권, 지주사 여전히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 특히 증권사는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또 많은 큰 폭의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은 조금 반납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서 마감은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엔터 업종, 전기 가스 업종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상승을 좀 많이 했었다가 상승폭은 좀 많이 반납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다 같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이 제일 강했고요. 대만과 일본도 소폭 상승했고 뭐 0.5, 0.9%씩 홍콩도 1.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1% 내외로 좀 상승을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 계속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좀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만 9,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도 1,5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양시장 굉장히 좀 많이 샀는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때 호재로 인해서 오르면은 뭐 사실 외국인 수급 영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주말에도 악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장중에는 한 2%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3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냥 한국 시장에 대한 베팅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은 한국 시장의 대형주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는 점이 외국인들이 패시브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전자 3,100억 정도 샀고요. 현대차를 1,000억 정도 샀고요. 하닉스도 1,000억 정도,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 LS, KB금융 이 정도 순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판 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물산, 삼성 SDI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승률 1위를 했던 건 IT 서비스 업종인데요. 카카오가 16% 오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21년인가요? 그때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도대체 뭘 사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이 붙었던 시기에는 정말 핫하게 끝도 모르고 카카오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긴 기간 또 하락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불기둥을 뽑은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도 11% 상승했고요. 더존비주원,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NC, 다우기술, LGCNS, 네이버도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3.8% 오르면서 카카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락문화 섹터에서는 하이브 6%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신정부 때 한중 관계가 좀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 같은 미디어 업종도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더불어서 네 번째로 증권주가 또 올랐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한양증권은 7에서 9%로 오늘도 엄청난 랠리를 뿜었고요. 그리고 뭐 대신, 교보, 현대차, 삼성, 유진, SK증권도 2에서 5% 사이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HBM3E 12단 퀄테스트가 6월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 12월까지 지연될 거다 이런 해외 IB의 이제 의견도 좀 있었는데 거의 뭐 그렇게 실패가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패시브로 순매수를 많이 하면서 사실 뭐 악재가 아닌 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업종만 테마성으로 오르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해외 IB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조금 수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걸 1.1%로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0.4%포인트나 이렇게 한 방에 올린 거는 바로 추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약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GDP 대비해서 약 최소 1% 정도 규모의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성장률 추가 상승 폭은 최대 0.3%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이제 모두들 아시는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포함이 될 건데요.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소비 활성화가 예상이 되면서 소매유통 섹터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테마죠.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기대감이 좀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는 가장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좀 주가가 많이 짓눌려 있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짓눌려 있던 이런 주가가 좀 재평가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지주사겠죠. 그래서 지주사가 오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골고루 지주사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HS 효성, 농심홀딩스, LX 홀딩스, SK, LG 등등에서 골고루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신성통상이 오랜만에 다시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주주가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84%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갖고 있죠. 나머지 16%를 지분을 매입을 해서 상장 폐지를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공시를 했는데요. 공개 매수가는 4,100원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약 36% 높은 가격에 제시를 했고 나머지 물량 다 사겠다라고 했으니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게 됐고요. 작년 6월에도 공개 매수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공개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 이때까지 배당을 한 번도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인위적으로 시장에 짓누른 상태에서 시장가가 굉장히 본질 가치 대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주는 이런 공개 매수가를 설정을 하면서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공개 매수에 응한 주주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장 폐지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다시 재추진했는데요. 작년도 공개 매수 가격 2,300원 대비해서는 약 80% 정도 가격을 높여서 4,100원으로 공개 매수를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4,100원이면은 상장 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가능한 요건은 지분율 95% 달성인데 현재 84% 갖고 있죠. 11%포인트만 취득을 해도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간당간당한 요건이라서 설령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이 4,100원이란 공개 매수가도 너무 본질 가치 대비 낮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1% 다른 주주들이 응하면 상장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된 주식들을 계속 내가 끈기 있게 갖고 있겠다. 그것도 사실상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응하는 주주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런 지배구조 개편, 지분율의 특별한 변동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상법 개정안은 현재 이제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고 야당도 그 국회도 이제 다수당을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은 상한가를 갖고요. 그래서 3,900원대 정도 주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전히 공개 매수가 대비해서 낮은 상태라서 내일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시장에 핫했던 건 신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 주들을 완전히 급등시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김용범 대표라는 분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 하던 분이라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가상자산 ETF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사는 거를 좀 허용을 해준다던가 토큰 증권 관련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이런 간편 결제사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처음에는 신뢰성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은행권들 중심으로 발행을 좀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 이후에는 핀테크나 IT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린 간편 결제사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시장 확대에 조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토큰으로 뭐 MMF 같은 이런 단기 자금 운용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향후에 이 토큰 관련된 게 담보화까지 된다면 여러 파생 금융상품 형태로도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의 성장 초입이니만큼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경쟁도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자산이 토큰화 된다면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상당히 좀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규제보다는 훨씬 더 간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20%나 올랐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주 카카오도 16%나 급등을 했고요. 네이버는 오늘 3.8%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톡도 개편을 한다 그러고, 하반기에 뭐 AI 서비스 뭐 슈퍼 에이전트 뭐 도입한다 그러고, 오픈 AI하고 이제 협업했던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을 발표를 할 예정이면서 그런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정부 기대감 얘기만 해도 오늘 거의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도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한령 이야기는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도 하이브 6%, JYP 3%, SM 3%, YG만 0.1% 정도 하락을 했네요. 엔터주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미디어 섹터도 사실 굉장한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미디어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은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듣자마자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무조건 사라 이런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사실상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그냥 매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들 이슈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그대로 영업이익에 그대로 애드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좀 큰 비즈니스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의 큰 수혜주다 이렇게 언급도 했었는데 그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2020년 그때부터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화되지는 못하면서 미디어 섹터들이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오늘은 조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정부에서 또 AI 100조 투자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10% 내외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공약 그리고 계획들에 의해서 오늘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안 좋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던 중에 라면 가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인데요. 최근 물가가 엄청 올랐다라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라는데 진짜인가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인식을 주죠. 그래서 이때까지 정부가 해왔던 대로 이제 라면 가격에 대해서 좀 서민 물가를 중심으로 좀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조금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오늘 주가가 한 4.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 1.5%, 코스닥 1% 이렇게 불장에 4.6% 하락했다는 거는 확실히 좀 크죠. 큰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삼양식품은 마이너스 장중에 있더니 종가로는 플러스 0.6%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삼양식품 주주들은 이런 걱정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 매출액의 거의 90%를 해외 수출을 통해서 달성을 하는
기업이고, 게다가 또 밀양 공장 이번에 증설했고, 또 내년도에 중국 공장 증설을 하면 더더욱 이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갈 거라서 국내 가격을 아무리 통제한다 한들 사망식품의 실제 숫자로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상승한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참 거의 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호재가 장기간 동안 나오지 않을 수가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업종이 2차전지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머스크가 반대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머스크가 뭐 역겨운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이 감세 법안이 당연히 주력 공약 중에 하나였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머스크는 트럼프의 뭐 성범죄 연루 의혹도 좀 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아주 감정적인 갈등으로 격화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자금 지원도 끊겠다, 이런 언급도 했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뭐 마약 중독자다, 이런 비난까지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4%나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후에 머스크가 또 비난했던 글 일부를 또 X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요. 또 화해 가능성도 좀 내비치면서 금요일날 한 3%대 주가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2차전지도 아마 이런 이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만약에 주던 거를 안 준다고 하면 그게 또 몇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를 살려던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다시 그냥 내연기관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반사수의 기대감도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이걸 기점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현대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때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10%나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도 4.3%, 기아 2.3%,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2, 3%대씩 상승을 했고요. 2차전지주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LNF는 거의 10% 하락을 했고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TCC 스틸 이런 데는 3에서 5%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LG엔솔, 삼성 SDI도 2%씩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고요. LNF가 특히 9.5%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LNF 혼자서 많이 떨어진 건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매도 하향 리포트가 나온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제품 차별성이 부족하다, 뭐 재무 건전성도 우려된다, 이런 이유였는데 목표가 하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목표가가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전일 종가가 56,8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낮은 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셀로 매도로 하향을 시켰고요. 우려했던 점, 제품 차별성 부족 이런 거는 이제 작년 매출의 80%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다변화 전략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신규 고객이나 이제 새 제품 파이프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은 2026년도 기준 37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자 보상 비율은 0.3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란 거는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영업이익도 100억이다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은 1입니다. 근데 0.3이다,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 나갈 돈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30억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정도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26년까지도 좋지 않은 재무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 전기차 업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환경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유럽에서는 중국산 LFP 배터리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IRA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실 2차전지 업종 전반 종목들에 대해서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를 내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목표가가 55,000원,
정도이고요. 에코프로 BM은 6만 원. 전일 종가가 96,500원인데 6만 원 제시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전일 종가가 거의 12만 원인데 7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한 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전일 종가가 29만 원인데 34만 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도 굉장히 좀 낮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투자 의견 매수를 이제 제시한 종목은 삼성 SDI, LG 화학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NF에 대한 이제 셀 리포트 영향에 오늘 10% 내외로 좀 가까이 많이 좀 급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중에 LS전선이 국내 최대의 초고압 직류 케이블 사업을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LS 마린 솔루션이 27%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LS 지주사도 상승을 했다가 여기는 떨어졌네요. 네, 1.3% 정도 하락을 했고, LS 에코에너지 여기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의 자회사입니다. 여기 8% 급등을 했고, 대부분 전선주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한국전력이 지금 송전망 1단계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동해안에서 수도권까지 이제 망을 잇는 겁니다. 네, 1단계는 동해안에서 가평까지, 2단계는 이제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단계인데 일단 1단계를 이번에 LS전선이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온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체의 허용 온도를 70도에서 90도까지 올리면서 송전 용량을 50%까지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도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6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과 함께 여러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동해안 수도권 이제 2단계 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에 앞으로도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전선주들 대체로 오늘 상승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 중에 펩트론이 지난주에 하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하한가 가고 나서 여전히 좀 반등을 못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펩트론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지난주에 하한가 갔던 이유는 이제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잖아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주사를 매주 맞아야 될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 경쟁사인 카무루스와 일라이렐리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라이렐리는 이제 펩트론과 본계약이 나올랑 말랑 하는 시점인데 그 본계약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시장에서 나타냈죠.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카무루스와 릴리아의 계약이 이거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계약은 차선책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 릴리의 카무루스와의 계약은 펩트론의 임상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는 경쟁 빅파마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카무루스의 특허와 이제 상업화 임상 검토를 해본 결과 펩트론의 스마트 디포 대비 카무루스의 플랫폼은 3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방출이 과다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일단 방출이 좀 서서히 방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방출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펩트론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점도를 낮추기 위해 에탄올을 사용하는데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도 주사를 맞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개월 등의 초장기 지속형 개발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좀 언급을 해서 여전히 펩트론은 일라이렐리와의 본계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무루스와의 계약으로 이 펩트론의 판매 로열티는 오히려 4에서 6%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장 초에는 이제 한 5% 정도 급등을 하다가 오늘 아무래도 좀 수급이 상법 개정안 수혜주 쪽으로 좀 쏠리면서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2%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네요. 오늘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장 아침에는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장 후반에는 막판에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 코스닥 패시브 수급 효과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패시브 매수세가 시장 상승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특정한 업종만 주장창 올라가는 것보다도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좀 높아지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 주식 상승은 굉장히 좀 건전한 상승인 것 같다. 멀티플의 상향 조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상법 개정안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얼마나 이 소액주주 가치가 무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아왔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2025년에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좀 소액주주의 권리가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각도기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각도기님이 주말에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저도 콘텐츠로 봤는데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오늘은 좀 쉬셔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